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뒤꿈치 구름대 양원으로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된 상태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주가 캔들 할색 후행 스팸 보면 지금이 5파동인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1파, 2파, 3파, 4파, 5파. 2파 조정과 4파 조정은 전환선 근처에서 끝냈습니다. 보통은 기준선까지 가야 되는데 상당히 강한 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장이고, 보니까 5파동이 캔들 4개로 시작했는데 양의 캔들, 3파동도 4개로 시작했거든요. 음봉 하나였고, 그 다음에 양봉이 쭉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5파동 현재 양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또 양봉이 나올지, 결국은 외국인이 초반에는 땡겨줘야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RSI는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제가 코스닥이 약하다 했는데 그 말을 들었는지 코스닥이 오랜만에 힘을 냈습니다. 물론 약하긴 해요. 월봉으로 보면 오른 것도 없습니다. 오른 것도 없고 코스피는 벌써 뭐 이렇게 고점 부근에 있는데 오른 건 없는데 좀 힘을 냈어요. 힘을 냈고 이것도 뭐 약하긴 하지만 5파동 질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약간 종목장세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5파동부터는. 그런 점에서 코스닥도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고 테마가 형성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RSI는 50 근처에 있는데 어쨌든 코스피가 중심이긴 하지만 종목장세로 이어지면 코스닥도 뭐 뒤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상승세에 있고 다만 캔들이 조금 멈춰 있긴 한데 전환선 깨기 전까지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실제로 생각해야 될 거는 기준선을 깨는지만 잘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국고채 10년물 한번 볼게요. 국고채 10년물 국고채 가격이 랠리를 한다는 건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도 하고 또는 세력이 국고채 10년물을 산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금리 내려갈 걸 예상해서 샀는데 금리 내려가고 나니까 차익 실현 나와서 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는 올라가지를 않고 있어요. 뭐 금리가 안 내려갈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내려갈 금리를 다 반영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또는 세력이 채권을 안 사서 지금은 주식장이 강하니까 유동성 장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돈이 흘러나오니라고 채권을 팔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에 랠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이렇게 유지되는 게 뭔가 시장이 변하면 뭔가 움직일 거예요. 아직은 시장의 변화가 없는 거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코스피가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반항을 하고 있어요. 반항을 하고 계속 올라가면서 겁을 주고 있는데 RSI도 많이 올라왔어요. 60까지 올라와가지고 이 부분이 좀 깨림직합니다.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위협하는 것 같아요. 구름대 하단에서 밀려서 음봉이 터졌는데 이게 내려와 버렸으면 좋겠는데 언제든 조정의 가능성은 있는데 강세 장이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깊게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게 제일 꺼림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유가는 걱정할 게 없죠. 65달러에서 박스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박스권 중앙에 있어요. RSI 다시 반등이라 살짝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유가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있습니다. 지표를 볼까요? LRS, R스퀘어드는 지금은 상승세에 있습니다. 3파동 때랑 비슷하게 5파동 이렇게 만들고 있고 RSI는 아직은 52에는 있어요. 아직은 과열권은 안 올라왔는데 과열권은 올라오겠죠. MACD 오실레이터 음은 다 줄었습니다. 내일은 한 번 더 땡겨줘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땡겨줘야 이게 여기를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나가면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땡겨줄지 아니면 더 눌러버릴지 모르지만 아직은 뭐 땡길 거라는 믿음은 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과열권에서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세 진행 중이고 볼린저 밴드와 5일선 사이에 캔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가는 건 상당히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죠.
조금 느리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성격이 지수보다는 종목에 치중하는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번 봐야 되겠죠. 수급을 보니까 4월 달에 외국인이 팔아서 바닥 만들었고, 사가지고 1파 만들었고 3파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3파 끝에서 좀 팔았어요. 좀 헷갈리게. 여기서 파니까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11선 근처, 21선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11선 근처. 3파동과 비슷하게 아무튼 3파동 그래도 21선 닿는데 여기 21선 안 닿고 5파동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많이 사고 주고 있진 않아요. 내일부터라도 좀 땡겨줘야 올라갈 텐데 외국인들 좀 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들은 계속 매도요. 이거는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로 누르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알려고 하면 뭐 사실은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지 모를 거예요. 알고리즘 매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이렇게 대응할 수는 없어요. 믿을 거는 파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물 수급 이런 거 정도 보는 거죠.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은 좋습니다. 월봉 좋고 월봉 빨간 게 커지고 있고 주봉입니다. 주봉도 볼린저 밴드 위로 올라갔어요. 다만 지난주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이틀 지났으니까 그런 거고 캔들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보면은 어쨌든 좋아요. 5일선 위에 캔들이 계속 있고 다만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태롭지만 이런 걸 이태롭게 생각하면 주식하기 어렵죠. 어쩔 수 없어요. 한번 주식에 몸을 실으면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일목균형 별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꾸역꾸역 이게 사실 조정받을 때마다 양봉을 만들더니 어떻게 해서 지금 상승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보면 뒤꿈치 구름대 올라가고 있어요.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된 상태로 올라가고 있고 상승장입니다. 그리고 주가 캔들을 보면은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한번 기준선까지 조정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조정, 지난번에 한번 이것도 한 3파동, 5파동인 것 같아요. 좀 파동은 작아요. 삼성전자가 대단한 파동을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1파 상승 나왔고 3파 상승 나왔고 지금 5파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승 모양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진지하게 매수 타점을 돌파했거든요. 또 돌파했으니까 상승장에 진입해서 지수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삼성전자가 있으면 지수는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SK하이닉스가 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30만 원을 돌파했네요. 고점 돌파해서 그것도 뭐 걱정할 게 없겠네요. SK하이닉스 30만 원 돌파했고 현대차 기아는 운봉이네요. 오늘 뭐 다 올릴 수는 없겠죠. KB금융 전환선 지켰고 지난지주 계속 금융주들 고공행진입니다. 삼성화재는 어제 올라간 거 반은 뱉어냈네요. 삼성생명은 조금 뱉어냈고 조금 올랐으니까 조금 뱉어냈고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여전히 상승세. 금융주들 그러니까 상승 모양인 게 SK하이닉스랑 금융주들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한국전력 아무튼 한국전력도 조사를 해보니까 뭐 어쨌든 기대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폭 개선. 근데 어차피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이 뭐 획기적으로 이익을 개선하기는 힘들 겁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상 올라가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 모양이 좋지 않네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좀 힘이 다한 것 같기도 하고 삼성중공업은 괜찮습니다. 그래프톤 헤매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헤매고 있고 셀트리온은 얘는 모양은 괜찮아요. 이 박스권을 돌파할 것 같은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조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뭐 여전히 뭐 별 볼 일 없고요. 건설주도 사실은 큰 별 볼 일은 없습니다. 방산주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KT, 현대로템. KT도
이것도 뭐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괜찮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린넷. SK 하이닉스는 박스권입니다. KT가 올랐네요. 코퍼스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땅굴 파고 있습니다. 땅굴 파는 거고. 레버리지는 뭐 천정을 뚫고 있습니다. 뚫고 있고 이렇게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시장을 운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외국인이 운전하는 시장이에요. 결국 뭐 사실 새로운 인풋이잖아요. 새로운 인풋은 외국인들이 사주는 게 인풋이고 개인이나 기관은 국내 자금이니까 결국 유동성이 더해진다는 건 외국인이 얼마나 사줬냐인데 외국인이 드디어 6월 13일 기준으로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사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꼭지 잡고는 못 올라간다 했는데 외국인들이 개인 물량을 다시 조금 뺏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2조까지 샀었는데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9천억 정도밖에 산 게 안 됐고 외국인이 1천억 산 게 됐습니다. 기관은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거는 뭐 외국인 선물에 따라 그런 거고. 선물 볼까요? 누적 수량을 보면 선물이 외국인이 또 마이너스 2만으로 또 떨어졌네요. 똑같아요. 이래서 6월 말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별로 좋지 않네요. 왜냐하면 그쵸. 별로 좋지 않은 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그전에는 선물을 그렇게 매도를 안 했었거든요. 3파 상승 쪽이었는데 4파 조정이랑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가니까 상승은 좀 더딜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이너스 2만 개면 아직 부담 가는 수준은 아닌데 조금 더 팔게 되면 좀 부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물 매도 물량이 쌓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용해서 지수를 떨어뜨릴 욕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안 좋은 거고. 콜 볼까요? 콜은 이렇게 보면 안 되니까. 7월달이죠. 콜은 좀 팔았네요. 3천 계약밖에 안 남았습니다. 콜 팔았고 풋도 좀 팔았는데 풋은 남아요. 이게 숫자가 적어가지고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현물을 산다. 그리고 선물은 그렇죠. 선물은 조금 2만 계약 정도인데 좀 선물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니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위치는 높으니까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한번 폭격해보고 싶은 생각은 들 거예요. 그러면 콜, 풋, 이 등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뭐 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콜, 이것도 보니까 참, 파동을 만들면서 예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늘고, 콜 잘 올라가고 있고, 풋은 여전히 땅굴 파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상승장이 유효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외국인 선물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조금,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상승장에서 내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잘 대응을 해야죠. 예, 이걸로 마칠게요.